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종합보험의 대표인 안영미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네네. 자, 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제가 뭔지요? 네, 오늘은 돈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돈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네. 돈이 막 스스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네, 돈은 나무와 같아서 네. 잘합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 주제인데요. 돈과 관련되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일을 한다는 것, 참, 그렇게 좀 쉽게 이해는 안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있어야 하지요. 요즘처럼 65세에 은퇴해서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돈이 없으시면 네. 참 힘들죠. 그래서 가난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 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돈을 잘 모으실 수 있는 방법. 그래. 네. 무슨 단계가 있나요, 이게? 네,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4가지 스텝이 있는데 네. 그 스텝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 스텝 뭐예요? 네, 첫 번째 스텝에는 여러분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현명하게 관리한다. 네, 영어로 말하면 manage your money wisely. 어떻게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야 하면 돈을 깨끗하게 다림질하셔서 옷장 안에 차곡차곡 넣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Don't spend more than you make.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시는 금액보다 더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한 달 벌어갖고 빚 안 지고 한 달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버는 네. 대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이상적인 소비 형태는요. 우선 가족분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족 중에는 대학에 가야 하는 어린 자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휴가도 가셔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커리어나 비즈니스의 준비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재정에 대한 골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달 얼마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매달 소비해야 하는 리스트들이 있죠. 몰기지나 렌트비, 자동차 페이먼, 크레딧 카드 페이먼, 집의 유틸리티비나 뭐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개인의 용돈들, 네. 그리고 보험비 나가죠. 자동차 보험, 집보험, 뭐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페이먼 하다가 끝난다고 그래. 네, 이런 소비를 해야 하는 형태의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네. 한 달 총 수입에서 텍스를 빼야 돼요. 텍스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텍스를 뺀 네트 인컴에서 한 달에 총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합계를 보면 이 금액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보고 네. 그것을 보면 우리 가정 경제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게 고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총 합계, 즉 살고 있는 집의 밸류나 뮤추얼 펀드나 스탁에 있는 돈,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 리타이먼트 플랜,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 밸류 등등의 내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빚의 총 합계,
즉 집의 몰게지나 세컨 몰게지, 그리고 또 프로퍼티 텍스, 자녀의 미래 교육 비용, 크레딧 카드 밸런스, 자동차 론 밸런스, 스튜던트 론 밸런스 등등의 빚의 총 합계를 보고 어떻게 한 달에 가정 경제의 소비 형태를 세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한 달의 인컴으로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또 자기 그 은퇴 후에 인컴까지도 함께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아, 그렇죠. 그 시기가 닥쳤을 때, 힘들지 않고 빚을 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뭐가 있나요? 네, 두 번째로, manage your debt. 그러니까 빚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빚을 관리하라. 네. 근데 아까 거는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현명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네, 돈을 네.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첫 버시는 번째 금액보다 스텝인데 더 많이 쓰시면 안 되는 있는 거죠. 돈이고 그거는 네. 이제 빚을 얻은 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여러분의 빚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빚에도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어요. 네, 제일 나쁜 빚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카드 빚이에요. 네. 이자율도 복리로 비싸죠? 붙으면서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집 융자 빚은 몰게지 빚이죠. 크레딧 카드보다 높지 않고 연말 텍스 보고할 때 텍스 디덕티블이 되니까 네. 그것은 크레딧 카드 빚보다는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레딧 카드 빚을 먼저 갚아야겠네. 당연합니다. 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텍스 디덕티블도 되고 그런 빚보다는 텍스 디덕티블이 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 카드 빚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저축한 돈이 있는데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빨리 그 빚을 먼저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은행에 저축한 돈이 있으면서도 크레딧 카드 빚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레딧 카드 빚은 빨리 갚아라. 비상금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텝. 네, 셋째로 create an emergency fund, 즉 비상금을 갖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상금. 네. 아내 모르게 갖고 있는 비상금이에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않고 가족의 비상금입니다. 가족을 살면서 위한, 네. 누구나 예기치 않았던 돈 쓸 일이 생기죠. 갑자기 아프다거나 직업을 잃어버려서 매달 들어와야 하는 인컴이 스탑됐을 때 그런 등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네. 비상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상금은 얼마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가 인생의 행로를 보자면 태어나서 25살 정도까지는 성장의 시기라고 보고 그 시기는 부모님한테 디펜던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시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약 25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그리 돈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대신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룸메이트도 하다가 점점 인컴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면서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자녀도 생기면 차도 2대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 학자금 걱정도 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상황들이 많아지고 저축한 금액이 작은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없어지는 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죠. 네.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이면 됩니다. 비상금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활비. 네, 만약 비상시가 생겼을 때 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안에 다시 일을 하시거나 다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집안 이제 가정 경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 생활비는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죠. 네. 네 번째로는 set financial goal, 즉 여러분의 재정의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물론 그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100%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내가 65세에 은퇴한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지, 어떻게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그 골을 향해 맞추어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스텝 1이 여러분의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었으면 스텝 2는 protect your income and your family. 즉 여러분의 수입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의 인컴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의 미래의 재정, 즉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네, 홍 선생님 요즘 시대에 65세에 편안하게 은퇴하시는 분이 퍼센테이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상상하는 왜냐하면 네. 예, 100명 중에 5명, 즉 네. 5%는 편안하게 은퇴를 하십니다. 돈 아. 걱정 안 하시고 네. 나머지 95%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한 은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보세요? 요즘은 뭐 거의 한 85세, 90세 이렇게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라이프 인슈런스를 돌려보면 네.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기간이 나와요. 120세까지 어떤 인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65세에 은퇴를 해서 한 20년 편안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느님 곁으로 간다면 참 좋겠는데 네, 네. 문제는 내가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 너무 일찍 죽거나 너무 오래 산다는 얘기죠. 너무 일찍 죽어도 문제고 그럼요. 너무 오래 살아도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죽거나 너무 오래 살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은퇴를 하는 5%에 들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95%에 든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뭐 돈을 뭐 이렇게 미리 좀 보험이든 네. 뭐 아니면 IRA든 뭐가 됐든 저축을. 네, 해놔야죠. 네. 저축을 해놔야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축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하게 돈이 남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하게 잘 걸음을 주고 해충은 막아주고 그런 방법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스텝 1에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중에서 4번째로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financial goal, 즉 재정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을 쓸 것과 안 써도 될 것들을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쉬운 건 아니네요. 네. 네. 돈을 쓸 것과 안 쓸 것의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써야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 보시면 그 중에 중요하고 바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important and urgent.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 그렇군요. 네. 근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하. 네.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들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이 있네요. 네.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즉흥적으로 옷을 산다든지 등등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고 지출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재정 관리의 기본을 할 수 있겠는지요? 네, 제일 좋으신 질문인데요. 스텝 3로 당신의 자산을 늘리십시오. 자산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네. 늘리고 싶은데. 네, 자산을 늘리는 것은 다음의 것들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첫째로 인플레이션의 효과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입이 10% 올랐지만 인플레이션도 10% 올랐다면 수입이 오른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두 번째로 복리의 힘입니다. 이자율 중에서 홍 선생님이 단리와 복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이자의 형태가 되겠는데 단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복리는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네, 단리도 네. 계속 원금에서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예. 단리는 말씀 그대로 처음에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그 불어난 이자가 원금으로 합해져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붙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1000불에 10%가 단리 이자로 붙는다면 첫 해에 100불의 이자가 붙고 1000불에 10%면 그 다음에도 1000불 원금에 대한 이자가 10%인 100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복리는 1000불에 10%의 복리 이자라면 첫 해에는 100% 단리와 같은 100불이지만 둘째 해부터에는 1000불과 이자 100불이 합쳐진 1100불이 원금이 되어서 네. 그 10%인 110불이 이자로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 복리의 힘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받는 이자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게 만약 10,000불의 종잣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떤 금융기관에 저축을 했다 하시면 언젠가는 이 돈이 2배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네.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0살짜리 아이가 10,000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4%의 복리이자에 돈이 없다 생각하고 4%의 복리이자에 넣었고 다른 한 10살짜리 아이도 8%의 복리이자에 넣었다면 82살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아유, 그것까지 알면 뭐 제가 이게 아마 그런 통계 전문가로 갈 텐데 네. 한 뭐 1.5배? 아니죠. 네. 놀라지 마세요. 그 처음 10살짜리 아이가 4%의 복리이자로 되었을 때 네. 82살이 되면 16만 불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10,000불이 16만 불이면 16배로 오, 대단하네. 큰 거니까 굉장히 많이 자란 거죠. 네. 그렇지만 8%의 복리이자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됐을까요? 글쎄, 이건 네. 뭐, 네. 무려 256만 불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 수업에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복리이자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관가해야 될 것이 텍스입니다. 네. 텍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뭐 물건 살 때 뭐 세이즈 텍스 같은 거, 뭐 또 네. 우리 월급에서 떼어나가는 뭐 인컴 텍스 같은 거. 집을 사면 뭐 이런 프로퍼티 그렇죠. 텍스가 있나요? 그렇죠. 프로퍼티 텍스 내야죠. 네네. 뭐 그런 매년. 건 알고 있어요. 네. 네, 심지어 죽어도 유산 상속세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네, 누구도 텍스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텍스를 지금 내느냐, 조금 있다 내느냐, 65세 이후에 돈을 찾았을 때 내느냐, IRA 같은 경우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텍스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돈은 라이프 인슈런스 뿐입니다. 네,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 있는 캐시밸류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 상속에 대한 라이프 인슈런스는 텍스 없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그 다음으로 간과해야 할 문제는 리스크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서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면 경제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정한 부를 구축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만큼의 종잣돈이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 있느냐, 이자율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서 그런 거를 다 합친 파지티브한 것에서 텍스와 물가 상승률과 위험 부담을 빼면 내 진정한 자산율이 나올 것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모두 다 아시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물가를 보시면 됩니다. 100불을 갖고 얼만큼의 쌀을 살 수 있는가를 보는 숫자인데 매년 평균 3.24%로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최소한 이 물가 상승률은 넘어서는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를 구축하는 방법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진짜 실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둘 다 19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희는 그냥 19살 때부터 1년에 2,000불씩
27살까지 저축을 했어요. 매년 8년을 저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27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에 돈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저축을 못 했죠. 그런데 철수는 19살에 일을 같이 했는데 27살 될 때까지 데이트 비용도 써야 하고 네. 그래서 저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후 27살 때부터 매년 2,000불씩 65세가 될 때까지 38년을 저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65살에 결과적으로 누구의 돈이 더 많이 불어나 있을까요? 뭐 영희는 뭐 잠깐 했잖아요. 네, 8년. 그러니까, 예, 그럼 8년 했으니까 그렇고 철수는 38년. 38년 했으니까 당연히 철수의 돈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영희는, 그러니까 early time, 그러니까 19살에서 26살 때까지 벌써 16,000불이라는 목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27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16,000불이라는 돈이 실제로 자라납니다. 네. 영희가 26살까지 모은 16,000불이 65살이 되었을 때는 135만 160불로 자라나 있고, 우와. 네. 철수는 27살부터 65살까지 모은 7만 8천 불인데, 그러니까 38년이죠. 예. 2,000불씩 하면은 7만 8천 불입니다. 65살에 88만 3,185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희는 불과 8년 모은 돈을 38년간 그냥 놔둔 겁니다. 나무가 돼서. 네. 근데 100만 불이 넘는 돈으로 자랐고요. 와. 철수는 27살부터 65살까지 매년 38년 동안 2,000불을 모았지만 실제로 65살에 88만 3천 불이 되어 있으니 그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예입니다. 네. 네, 이런 결과로 봐도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게 참, 하간 뭐, 계속 그게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으면은 뭐 나중에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네. 노후 걱정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재정을 설계하는 데는 이렇게 돈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요인, 나무가 이렇게 돈이 있다면 종잣돈이 작으면 작은 나무, 크면 큰 나무에서 네. 시간이라는 영양분과 복리, 단리와 복리의 차이 아시지요? 네. 복리의 이자에서 마이너스 요소인 물가 상승률과 세금과 위험 부담을 제거하면 그 65세 이상 되었을 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건강한 설계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늦었다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렇게 이런 걸 미리부터 일찌감치 저축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에는 80세까지 네.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세가 드셨다고 네. 걱정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 찾으셔서 내 나이, 내 재정 형태에 가장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를 네.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네. 받는다고 차지하는 거 아니니까 전문가 그렇겠죠. 통해서 네. 상담 받으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영미 씨한테 전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제 전화번호는 425-791-0638이나 253-778-3974로 네. 전화 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네, 오늘은 재정관리 방법, 돈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안영미 종합보험 대표 안영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또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425-791-0638, 253-778-397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라디오 한국으로 들어가시면 라디오한국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바른말 고운말이 이어지겠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